자, 질문해 봅시다. 32번. 34번. 예? 알았어. 그럼 차근차근. 난 질문할 거 질문하고. 37번. 39번. 45번. 43번. 46번. 44번. 네? 46. 1. 그리고 9문제 다시 몇 문제지? 5, 11, 17문제군요. 차근차근 한 번씩 가볼게요. 뭐 질문 없는 문제는 포인트만 잡고 넘어가면 되겠고요. 530번은 수가 이렇게 좀 크죠? 수가 풀 때도 인수분해가 될 수 있다. 방정식을 풀 때 어떤 문자가 포함돼도 인수분해 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게 좋겠어요. 이해됩니까? 되시죠? 그래서 2022, 2023 이런 문제는 인수분해가 도대체 어떻게 하는 소리냐 이런 문제 대부분 인수분해 될 수밖에 없어요. 인수분해 하면 됩니다. 알겠나요? 난 잘 안 보인다 하는 사람들은 얘를 좀 치환을 해도 2022보다는 문자 A가 더 편한 경우도 있어.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도 그렇게 안 풀긴 한데 A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A제곱 X제곱 마이너스 21은 A 마이너스 1 23은 A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은 0 수보다 이게 더 잘 보일 수도 있어. A제곱을 A로 쪼개고 1은 1하고 마이너스 1밖에 없겠죠. 그러지? 맞나요? 요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A가 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는 A가 되고 하나는 마이너스 A가 돼서 뭐가 돼? 하면 0이 되지. 실패죠. 왜? 가운데 식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이죠. 그러지? 이건 실패. 그러면 이렇게 쪼개지 말고 어떻게 해라? A제곱 1로 쪼개봐라. 1, 1.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이렇게 하면 되죠. 맞나요? 이게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수가 큰 것보다. 수가 나오면 수를 갖고 하지 말고 문자를 치환해서 보면 좀 더 잘 보일 거다. 이거야. 다음. 두 번째, 양수인근 알파가 있는데 이거의 값을 구하라 있습니다. 하나의 근이 나오면 우리는 출발이 어떻게 됩니까? 근이 나오면 얘를 어떻게? 대입을 먼저 하는 거죠. 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 하나 나오죠. 그러지? 2차 식이 나왔고 주어진 식은 알파 제곱 5차 식이죠. 어떻게? 이 식을 요 식을 이용하는 것은 주어진 식을 차수를 줄이는 겁니다. 차수를 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대입을 통해서 간단하게 과정만 일단 보여볼게요. 알파는 놔두고 일단 이 식 대신에 이 식하고 모습이 완벽하게 똑같으면 그 식을 이용이 되는데 나는 좀 불편할 것 같다. 그럼 이 식을 그냥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1로 바꿔서 대입하면 됩니다. 알파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1 플러스 3알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1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6 그럼 뭐 내 차수가 원래 5차에서 지금 3차까지 주는 거죠. 저는 이거 한 2번 정도 하면 충분히 1차식까지 나올 수가 있다. 1차식까지 나오면 근이 알파라고 했으니까 아마 양수인 근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은 얘를 근의 공식 넣어라 이런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나요? 됐어요?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다 이런 말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함수 다음 단원 넘어가면 함수적인 생각이 좀 있으니까 얘 상수항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죠? 다시 말해서 얘를 그래프를 그리면 자 앞으로는 이 함수 나오면 그래프 연결을 시켜서 문제를 많이 풉니다. 풀면 y절편이 얼마입니까? y절편이 마이너스 1이죠. 축은 얼마입니까? 축은 마이너스 1이죠. 그러지?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 이 소리죠.
적어도 이런 상황은 판단할 수 있지. 양근이 하나 있고 음근이 하나 있다까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이거지. 오늘 문제에서 아마 이 문제가 아마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긴가 아니고 모르지만 이해됩니까 지금? 이차 함수와 연결돼서 우리는 문제를 생각해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야. 문제가 있었던 이 문제입니다. 봅시다. 자, 이런 문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일단 0, 12, A가 나왔다는 이유는 뭐 아직은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3개의 2차 방정식이 나왔다. 문자가 A, B, C가 있다는 말은 얘를 인수분해할 수 없다는 소리야. 그렇지. 그리고 3개의 실근이 공통인 실근이 알파를 갖는다 라는 말은 우린 두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 근을 갖는다 하니까 얘를 대입한다 이거죠. 첫 번째는 뭐한다? 대입한다. 두 번째는 실근이란 말에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걸 생각할 수 있어. 하나 더 생각한다 하면 그래프를 좀 그리려고 좀 노력을 해보라 이거지. 그래프를 그리면 문제가 상황 판단을 훨씬 쉽게 할 수가 있다 이거야. 자, 해봅시다. 첫 번째 근이 알파니까 대입하면 식이 오른쪽으로 해볼게요. A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B 알파 플러스 C는 0 마이너스 2B 알파 제곱 플러스 C 알파 플러스 A는 0 세 번째 C 알파 제곱 플러스 A 알파 마이너스 2B는 0 이렇게 되겠죠. 식을 잘 정리하려면 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B C 여기 보이네. 보이나요? 그래서 A로 묶어내면 A 알파 제곱 알파 플러스 1 맞죠? 마이너스 2B로 묶어내면 마이너스 2B 알파 마이너스 2B 알파 제곱 마이너스 2B 아하 얘를 이렇게 적어달라는 요구가 되겠네요. C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은 0 이렇게 적어달라는 요구가 되겠지. 이해됐습니까? 식이 여러 개 나왔을 때 판단하는 방법론입니다. 일단 식이 여러 개 나왔을 때 어떤 개수가 어떤 로테이션이 되는구나. 그러면 세 개에 관해 관계를 식을 적을 때 세 식을 합해가지고 이렇게 식을 적을 수가 있다. 두 개씩도 마찬가지고요. 됐습니까? 됐어요? 이런 얘기를 한번 한 것 같아요. 어떤 얘기냐면 공통근을 갖는다. 공통근을 갖는다. 우리 개념 수업할 때 공통근을 갖는다. 공통인수를 갖는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fx는 0의 근, gx는 0의 근이 공통근을 갖는다는 말은 fx가 x-알파 q1x gx가 x-알파 q2x 이런 식이 나왔을 때 우리는 이 두 식을 어떻게 했더라? 두 개를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다 이거지. 그러면 마찬가지로 알파 x-알파라는 인수가 등장을 하고 q1x q2x가 지금 더할 때는 더해주고 뺄 때는 빼진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확인해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fx가 x-알파의 인수를 갖고 있고 gx도 x-알파의 인수를 갖고 있다면 f하고 g를 더하고 뺀 거에도 x-알파 인수가 꼭 갖고 있을 수가 있다 이런 말이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식이 지금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라고요. 이렇게 첫 번째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를 너무 풀어볼게요. 그래서 이 식에서 봤더니 이 식에서 많이 본 식이지? 식 보입니까? 안 보이나요?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입니다. 얘는 0이 될 수가 없죠. 실수해서 이 식 많이 기억하라겠죠? 얘는 허근을 갖습니다. 절대부등식 허근을 가지고 알파 실수해서 0이 될 수가 없어요. 알겠나요? 아하, 그러면 실수해서는 얘가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얘가 0이 된다 이거야. 그래서 기억이 나온 겁니다. A-2B 플러스 C는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거야.
주어진 식에서 지금 a-2b 플러스 c가 0이 된다는 걸 알아냈으니까 주어진 방정식의 모습을 봤더니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x에다가 1을 넣으면 그런 모습이네. 1을 넣으면 그런 모습이잖아 지금. 맞나요? 1을 넣으면 그런 모습이지. 보이나요? 아하, 그러면 x는 1이 뭐다? 공통근이겠다 이런 생각이죠. 자, 방정식이 공통근을 갖는다 해서 우리는 2개의 식이든 3개의 식이든 그 식을 더하고 빼고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새로운 식의 모습을 만들어낸다. 됐나요? 거기서 알아낸 사실이 알파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이 0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얘가 0이 된다 이거야. 알겠나요? 이거 또는입니다. 원래는 오른쪽이 되지 못한 0이 못 되니까 a-2b 플러스 c가 0이 돼서 얘가 0이 된다. 식을 봤더니 x에다 2를 넣었더니 그런 모습이 나온다. 그래서 공통분 2를 찾았습니다. 됐나요? 자, 니은 찾는 방법입니다. 니은.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얘를 fx로 넣겠습니다. 그래프로 넘어갈 거야. 그래프로 넘어갈 거야. 그래프로 넘어가면 축이 어떻게 됩니까? 축이 어떻게 되죠? 축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a분의 b죠. 보입니까? 축 마이너스 2a분의 b. 이 참수의 축 아주 중요합니다.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a분의 b. 그럼 얼마야? a분의 b가 된다는 거 보이나요? 그런데 a, b, c는 범위가 있었지. 누가 더 커? a가 b보다 더 크면서 양수였지요. 양수니까 얘가 어떻게 됩니까? 얘가 1보다 작죠. 양수이면서 얘가 더 크니까. 이해되시죠? 축이 1보다 작은데 우리는 공통근이 1이라 했으니까 x축하고 만나야 된다 이거죠. 그러지? x축과 만나는데 공통근이 1이니까 x축과의 교점의 x좌표가 1이다. 축은 1보다 작으니까 이 오른쪽이 1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네. 자, 근의 위치, 근의 값이 나오면 대입을 통해서 등식을 넘어가는 거고 뭐뭐보다 크다 작다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그래프로 해석을 해달라는 문제야. 근의 위치, 뭐보다 크다 작다는 그래프 해석을 해달라 이거야. 했나요? 그래서 1보다 작다 이런 말이 되겠죠. 됐습니까? 세 번째, 디귿. 중근을 갖는 게 있느냐 물어봤어. 중근을 갖는 데 있냐 이거 물었다는 것은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되어달라 이런 요구지. 요구사항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공통분이 1 나왔으니까 적어도 이 점은 1일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축이 뭐가 된다? 축이 x는 1이 되는 게 존재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라고. 그냥 하나 나왔으니까. 그래서 세 식을 축을 작성을 해보니까 두 번째 식은 첫 번째는 했고요. 두 번째 축은 뭡니까? 4b분의 c가 되나요? 요 식에서 지금 맞나요? 4b분의 c인데 4b하고 c는 누가 더 커? b가 더 크지요? b가 더 크잖아 지금. 그러면 4b분의 c도 마찬가지로 1보다 작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러면 니은 첫 번째 그래프와 비슷한 형태가 나오겠지요. 마찬가지로 디귿 세 번째 그래프, 세 번째 식을 봤더니 축이 어떻게 됩니까? 축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c분의 a가 되네요. 마이너스 c분의 a. 마이너스 c분의 a는 일단 음수네. 오케이. 좋습니다. 마이너스 2c분의 a. 마이너스 20분의 a는 일단 얘가 음수니까 그래프가 1보다 작다는 말 똑같은 형태가 나오는 거죠. 이 세 개의 그래프가 모두 그래프 모양이 비슷하게 된다. 그래서 중근을 가질 수 없게 된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이해됐어요? 센풀이에서는 판별식으로 넘어갔어요. 왜? 중물 간다는 생각 판별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라 판별식이 0이 될 수 있느냐 물어보는 거야. 알았나요? 그 말하고 그래프가 판별식이 0이 될 수 있느냐 물어보는 말하고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 있느냐 말은 똑같은 말이야. 알았어요? 해석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등식으로 풀게 되면 대입을 통해서 풀어야 돼. 숫자, 이 조건을 막 숫자를 집어넣어서 풀어야 되니까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을 풀 때 2차 함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항상 열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좀 어려운 문제는 2차 함수와 연결적인 문제가 꽤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알았어요? 꽤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꽤 어려운 문제야. 식이 길고 해석을 해야 돼. 차근차근 해석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야. 문제를 빨리 읽어가지고 빨리 해석을 해야 되는데 식을 일일이 다 적으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문제 하나 푸는데 5분, 10분 걸려버려. 그럼 시간이 너무 부족해져 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문제 흐름을 좀 이해를 해달라 이거야. 첫 번째, 공통근이 나온다는 말에서 일단 대입을 통해서 식을 하나 만들었다. 이 식을 더하고 빼고 해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관찰해야지. 개수가 비슷한 개수가 왔다 갔다 한다 이런 말이지. 로테이션이 된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세 개의 식을 합쳤더니 이렇게 등장을 해서 우리는 아하 첫 번째 기억이 해결된 겁니다. 됐죠? 두 번째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훨씬 쉽게 풀어낼 수가 있게 되겠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이해되시죠? 다음 532번입니다. 532번. 자, 너희들이 이건 너희들이 풀어볼 수 있어. 자, 세 유리수 A, B, C야. 아, A, B, C는 유리수야. A, B, C는 유리수인데, 루트 3이 있네요. 루트 3이 있죠. 2차 방정식 풀이를 할 때 꼭 뭘 생각해야 되냐면, 생각할 때 두 가지 먼저 생각을 했죠. 첫 번째 뭡니까? 개수의 수의 범위를 범위가 아니라 영역이라고 하는 게 좋겠어요. 범위가 아니라 영역. 개수가 실수 범위인지 유리수 범위인지 복소수 범위인지, 다시 말해서 루트가 들어가 있는지 i가 들어가 있는지 요걸 판단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그럼 풀이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 영역이 확인이 되면 두 번째 x근 있지? x에 마찬가지로 영역이 있습니다. x가 실수인지 복소수인지 정수인지 사연수인지 됐나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아낸 사실은 개수는 지금 유리수라고 했는데 루트 3이 있으니까 루트까지 있는 거죠. 루트까지 있으면 실수범위입니다. 맞죠? 근데 한 근이 뭐가 나왔어? 무리수가 나왔지. 한 근이 무리수가 나오면 다른 근은 이 마이너스 루트 3이 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죠. 무리근이 나왔을 때 이게 켤레 무리근이라 부르는데, 켤레 무리근이 되려면 개수가 다 유리수여야 돼. 근데 개수가 무리수가 등장하기 때문에 이 근을 사용을 할 수가 없다 이거야. 다시 말해서 벡터근은 2-루트3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거야. 알았어요? 이 출발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거를 문제 읽어보면서 판단을 바로 하고 넘어가야 돼. 그러면 그 방법을 못 써.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죠. 뭐밖에 없어? 근이 주어졌으니까 어떻게 한다? 대입을 해야겠다. 대입을 하게 되면 A, B, C는 유리수고 루트 3이라는 값이 등장을 하죠. 그러지? 그러면 유리수 부분과 루트 3이 있는 식의 값이 0이 된다. 무리수가 서로 같다. 무리수의 상등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 겁니다. 얘가 0이 돼야 되고 얘가 0이 된다. 왜? 여기 있는 애들은 뭐다고? 유리수라고요. 유리수 더하기 유리수 루트 3이 0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유리수 부분이 0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이야.
어떻게 넘어간지 알겠나요? 왜 이 문제를 대입을 해서 풀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설명을 한 겁니다. 알겠나요?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풀면 되겠어요. 자, 봅시다. 식 정리까지 해볼게요. 자, 한근이 G라고 나왔죠. 얘는 G제곱 플러스 G 플러스 1은요. 다시 말해서 G는 현재 복소수, 허수입니다. 허수야. 이 식이 나오면 여기 있다고 뭐 G 마이너스 1을 곱해서 G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되고요. G 세제곱은 1이 되는 생각이다. 이런 말이겠죠. 이해됐습니까? 이걸 먼저 적어놓고 가라 이거야. 그러면 주어진 식을 봤더니 이 식을 조금 바꾸고 싶어. 어떻게 바꾸면 좀 식이 좀 편해질까 생각을 했더니 자, 1 플러스 G가 여기에 있네요. 1 플러스 G는 마이너스 G 제곱이야. 물론 차수가 높아져서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됐나요? 하지만 두 개의 항이 하나로 된다는 것은 조금 편해진 겁니다. 알겠나요? 그런 생각이 있어. 됐습니까? 그러면 G의 N제곱 1 플러스 G를 마이너스 G의 제곱으로 쓰고 2의 N제곱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G의 N제곱 제곱만 바꾸면 G의 4제곱의 N제곱 아하 G의 4제곱 세제곱 1이니까 G의 4제곱은 G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G의 N제곱 G의 N제곱 G의 2N제곱 이렇게 넘어가겠네요. 맞나요? G의 2N제곱이 뭐가 돼야 돼? 양의 실수가 돼야 된다 했죠. 그렇지. 그럼 우리는 G의 세제곱이 1이 된다고 했으니까 2N이 뭐가 됩니까? 2N이 3의 배수가 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는 거죠. 복소수에 있었던 내용이 전 파트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됐어요? 이 식의 형태는 아주 많이 등장하는 거니까 형태 풀이가 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다음 34번. 자, 34번 풀이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 문자 넣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있는 도형이 가로 세로가 4하고 2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로 세로의 B가 2대 1이야. 요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야. 그래서 2대 1, 2대 1, 2대 1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나요? 그러면 문자 작업을 놓을 때 이제 문제가 마무리됩니다. 문자를 어디에 놓고 봤더니 AP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AP를 이쪽 AP를 X라 놓으면 이 길이가 2X가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이 길이가 뭐가 돼? 2-X가 되죠. 이 길이가 2-X가 되니까 이 길이는 뭐가 됩니까? 2배의 2-X가 된다. 이렇게만 놓으면 문제를 풀 수가 있었다. 이런 말이야. 필요한 것은 사각형의 넓이가 3이라고 했으니까 문자 X가 다 나왔으니까 이 넓이하고 이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가로, 세로, 가로, 세로, 그 다음에 가로, 세로. X에 대한 2차 방식이 나오니까 쉽게 풀 수 있어요. 알았나요? 이 문제 특징 이해됩니까? 자, 도형에서 이렇게 직선 형태가 나오면 이러한 B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달라는 소리가 되겠어요. 알겠죠? 다음 35번. 자, 35번 이 문제가 생각보다는 좀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운데 우리는 잘 풀어. 너희들은 잘 푸는 이유가 있어. 왜? 이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자연수 A, B가 있습니다. 자연수가 나오면 우리는 뭔 생각을 해? 숫자를 집어넣어서 때려 맞춘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 알았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답이 안 틀리는 겁니다. 이해됐죠? 근데 선생님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중골감가에서 우리는 판별식 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2b가 0이 된다는 생각이야.
근데 AB가 자연수이긴 한데 이 식이 편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지. AB가 자연수인데 편해 보이지 않아. 그럼 이 문제를 우리가 풀 때는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되는데 이 책의 풀이는 정말 대단한 풀이야. 쉽게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알았나요? 선생님 생각은 자연수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나누고 싶었어. 처음 생각은 이렇게 나누고 싶었어. 왜? 왼쪽도 양수, 오른쪽도 양수이니까. 맞나요? 그러면 대입이 좀 더 계산이 편해질 거라는 거야. 단점이 하나 있지. 단점이 뭐야? A는 A끼리 모아주고 B는 B끼리 모아주는 게 조금 더 나은 생각일 수도 있다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현재 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2B가 2B는 0을 식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가 쉽지 않은 생각이야.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여기다 수를 넣어보면 왼쪽도 양수 오른쪽도 양수니까 계속 커질 거 아니니? 이렇게 커질 거 아니야? 그러지? 그러면 해가 뭐 한두 개는 찾을 수 있지만 다 찾기는 없다. 다 찾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지. 그래서 이 책의 풀이 먼저 해보고 선생님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설명해 주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아주 똑똑하게도 이런 풀이를 써줬네요. 10a제곱 마이너스 10a를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내 버렸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25를 추가시켜서 그래서 2b를 오른쪽으로 넘기면서 25 마이너스 2b로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내다 보니까 왼쪽은 제곱이니까 양수일 거고 오른쪽은 b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면 마무리가 된다 이런 말이지. 그러지? 요 식에다가 이 식에다가 b 대신 자연수를 넣어서 제곱이 되는 수를 찾았다 이런 말이야. 이 가능한 건 뭐냐 봤더니 b가 뭐 있습니까? 1부터 차근차근 25부터 작은 수 25는 홀수고 그래서 2b는 짝수니까 제곱수 중에 홀수를 찾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홀수에서 짝수 빼면 홀수가 되니까 제곱수 중에 홀수 25보다 작은 홀수는 2하고 3이 있습니다. 맞나요? 얘가 1하고 3이 되게끔 b를 12를 넣으면 1이 되고 b에다가 9가 되려면 16, 8이 되면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b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a값 두 개를 찾았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그리고 a 플러스 b의 각중 두 개가 나오니까 두 개가 아니라 a가 두 개씩 나올 수도 있겠네요. 총 4개가 나오겠습니다. 총 4개 나와요. 여기까지만 해볼까요? 하나만 써볼게요. b 대신 8을 넣어보겠습니다. 8. 그러면 a-5의 제곱이 9가 됐으니까 a-5는 플러스 마이너스 3 이거가 아니라 b가 아니라 5죠. a-5는 플러스 3. 자,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됐을 때는 완전 제곱식 풀지 말고 거듭 제곱근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 주세요. 그래서 빠릅니다. 제곱에서 가로 풀어가지고 인수분 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 식에서 a는 5를 넘기면 8 또는 2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b가 얼마일 때? b가 8일 때 a는 8, a는 2 두 쌍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b가 12일 때도 똑같이 풀면 두 쌍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연수가 아니면 제외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마무리 지을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그런데 이 문제가 이렇게 풀기에 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AB가 자연수라는 말에서 이 식을 어떻게 좀 잘 변형시켜서 자연수를 만들어내는 요 작업이 중요한 문제가 된 거야. 알겠나요? 그런데 AB가 자연수가 아니었다 했을 때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생각을 해봤어. 너희들이 선생님, 와우, 선생님 이거 풀을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애를 보고 선생님도 일일이 여기 적긴 했어. 이 식 적어놓고 어떻게 변형시켜서 몸 집어넣어야 나올까 고민을 해봤단 말이야. 근데 쉽지만 않았습니다. 알았어요? 근데 얘 풀이는 이렇게 하니까 오, 대단한 풀이긴 합니다. 생각해내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연습하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세요. 질문이 뭡니까? 질문이 a 플러스 b의 값 중 가장 큰 값을 구하시오 이런 말이야. 그렇지? 자, 이쪽 a 플러스 b의 값 중 가장 큰 값을 고르시오. 질문이 a 플러스 b의 값 중 가장 큰 값, a 플러스 b의 범위, 항상 제일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 최대값, 최소값 문제는 범위적인 문제야. 범위적인 문제야. 일단 알았나요? 그래서 보통 문제가 a 플러스 b의 값 중 최대값을 구하시오, 값을 구하시오라는 우리 풀이에서 이런 풀이 논리가 있습니다. 얘를 k라고 놓습니다. 얘를 위에 있는 것을 조금 나온 조건을만 다시 적어볼게요. 보세요. a를 x로 바꾸고 b를 y로 바꿔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y는 0, x 플러스 y는 k 이렇게 되네요. 이 문제가 이렇게 바뀌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y는 0을 만족하는 x, y의 값들 중에서 x 더하기 y를 하다 보면 k의 범위가 등장을 할 거다 이거야. 이해됩니까? 왼쪽 2차식에 대해서 만족하는 xy에 대해서 그 xy를 더하다 보면 k 값들의 범위가 나올 거다 이런 말이야. 알겠나요? 이런 해석이고 이 풀이는 우리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왼쪽 식의 x하고 y나 오른쪽 식의 x, y가 똑같다는 말은 똑같은 x, y를 넣었다는 소리야. 알았나요? 똑같은 x, y를 넣었다는 소리는 교점이 존재한다 이런 말입니다. 교점이 존재한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식을 y는 2분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0x 다시 말해서 함수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로 바꿨습니다. 우리가 그리기 편하게. 맞나요? 그럼 왼쪽 식은 2차 함수 그래프죠. 오른쪽 식은 직선의 그래프네. 2차 함수와 직선이 어째? 교점이 발생을 해야 된다. 하면 왼쪽 식은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볼록. 위로 볼록이고 x절편이 얼마입니까? 0하고 10. 이 정도는 보이죠? 이 정도 보이죠? 자, 오른쪽 식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기울기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거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이 그래프가 어때야 된다? 만나야 된다 이거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그래프가 만나야 된다 이거죠. 더 내려와야 된다. 이때 처음으로 만나겠죠. 그리고 계속 내려가겠네. 계속 내려가면 계속 만나겠죠. 다시 말해서 이 접하는 상황보다 k값이 더 아래쪽에 있으면 되겠다. k는 y절편이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접하는 상황 또는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 교점이 발생해야 된다. 식으로는 실근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죠. 방정식에서는. 그래서 식을 집어넣으면 2분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0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이고 1을 곱해서 오른쪽으로 넘기게 되면 마이너스 12x 플러스 2k는 0 이렇게 되죠. 맞나요? 그리고 얘가 판별식이 어찌해야 됩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됐나요? 또는 판별식이 0인 상황을 구하고 그 값보다 작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자, 판별식을 쓰면 4분의 d는 66은 36 마이너스 2k가 어찌해야 된다? 0보다 어찌해야 된다고? 0보다 작거나가 아니라 크거나 같죠? 교점이 발생해야 되니까 크거나 같다 이거죠. 그래서 k는 얼마다? 18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거야. 여기서 5번은 k값입니까? a 플러스 b 값이 k죠. 됐습니까? 이해 됐습니까? 주의사항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의사항이 한 가지가 있어. 여기서 x, y는
자연수만 갖고 얘기해야 되죠. AB가 자연수. 이게 K는 18보다 작을 수는 있어. 실수 범위에서 얘기한 거야. 실수 범위에서는 18보다 작을 수 있지만 자연수 범위에서는 18에 나오는 자연수가 분명 존재를 해야 된다 이거야. 이해됐습니까? 자, 이 문제 좀 풀어줬어요. 중국어 할 때 여기서 문제 선생님 풀이할 때는 이런 풀을 이렇게 풀려면 자연수가 없었을 때는 꼭 이렇게 풀어야 된다. 자연수란 말이 없었을 때는 꼭 이렇게 푼다고요. 자연수란 말이 있기 때문에 중간식에서 대입을 통해서 또는 식을 좀 변형시켜서 문제를 풀었던 거고요. 이해됐습니까? 자, 이 문제는 아주 많이 등장하는 함수 쪽, 부등식 쪽 문제가 되겠어요. 이 형태의 문제 됐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36, 37 했고요. 36은 그냥 넘어가는 거야. 어렵지 않아서. 38. 38은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접근했죠? 거의 공식화된 문제야. 거의 공식화된 문제. 2차식이 후 1차식으로 곱으로 인수분해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했죠? 거의 공식화된 문제라 했죠? 판별식이 0이 되는 거죠. 2차식이 판별식이 0이 된다. 정원아, 받아들일 수 있어? 알고 있는 거지? 어? 자, 이해가 안 되는 친구 중에서 딴판에 설명할게요. 잘 보세요. 이 논리는 방정식의 논리를 이용한 거야. 그래서 여기가 2차 방정식인데 이 문제가 나온 거야. 원래 인수분해 쪽 문제인데 이 말만 하자면 인수분해 쪽 문제잖아. 하지만 이 논리는 방정식의 논리로 문제를 푸는 거라고. 자, 이런 뜻입니다. 얘를 방정식으로 생각을 하면 얘가 인수분해가 이렇게 됐다는 소리죠. x 부 1차식 곱으로 했다는 것은 x 인수분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시오 하는 말은 유리수 범위에서 주로 하는 겁니다. 알겠나요? 우리가 인수분해 하여라 하면 유리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는 거야. 알았어요? 뭐 루트 이런 거 쓰면 안 돼. 아직은 인수분해 하시오라면 유리수 범위에서. 그럼 식이 이렇게 방정식이 이렇게 인수분해 되면 우리는 x의 해를 구할 수가 있겠죠. x는 무슨 y 또는 x는 무슨 y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됐나요? 들어보세요. 이제 잘 봐. 이제 해석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를 통해서 이렇게 근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실제로 인수분해가 안 되죠. 못하겠지 아직은.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이 2차 방정식을 x를 구해가지고 인수분해를 하려고 시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 2차 방정식 근을 구하는 방법이 뭐냐? 얘가 인수분해 돼서 근을 구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우리는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떻게 근을 구해? 근의 공식을 작성을 하죠. 근의 공식. 그러면 x는 이 a분의 뭐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d에서 이렇게 작성이 되겠죠. 식 자체를 우리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x의 근은 이 식 안에가 뭐가 들어가 있어? y가 들어가야겠죠. 맞나요? 됐어요? 그런데 봐보세요. 자, 조금 전에 인수분해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x의 근이 x는 무슨 y 이렇게 되는데 근의 공식을 넣었더니 이렇게 표현되지. 이 식하고 이 식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하면 이 식은 루트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 식은 루트가 있다는 소리고 이 식의 루트가 안 보인다는 소리야. 왜? 인수분해는 유리수 범위에서 한다는 소리였죠. 됐나요? 그렇다는 말은 이 루트가 사라져야 된다 이런 말이야. 이 루트가 사라져야 된다. 루트가 사라지려면 이 D 안에 있는 식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 됐나요? 그래서 D가 완전 제곱식이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이거의 판별식이 0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이겠죠. 완전 제곱식이 되니까. 됐나요? 마무리 지어보면 실제 y를 상수로 보고 x를 구했기 때문에 이 d는 y에 관한 식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선생님 표현은 이 표현은 dx의 dy는 0이라는 말은 이런 표현이에요. 얘를 x로 정리해서 판별식
x에 관한 식의 판별식이 뜻이야. 그 식을 쓰다 보면 y에 관한 식이 나오고 그 y에 관한 식의 판별식은 0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이야. 됐어요?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넘어가는 거니까 거의 공식화된 문제라고 했습니다. 됐어요? 마무리 한번 쳐볼게요. 자, 여기서 판별식을 정리를 해야 되니까 x로 정리하면 2x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y 제곱 플러스 ky 플러스 3은 0이라는 식에서 얘에서 판별식을 적으면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5의 제곱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y 제곱 플러스 ky 플러스 3이라는 루트 안에 들어갈 식이 이렇게 된 거야. 알았어요? 근데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니까 이 식을 정리한 후에 이 식의 판별식이 0이 된다 이런 말이야. 맞나요? 그래서 판별식의 0이라는 말을 선생님이 지금 dx, dy는 0 이렇게 설명한 거야. 여기 있는 xy 의미는 아시겠죠? 알겠나요? dx는 식을 x에 관한 식으로 정리했을 때의 판별식. 알았어요? 그러면 그게 이 식이 나오는데 이 식이 y로 관한 식이 나온다. 그래서 y에 관한 판별식이 0이 된다. 이렇게 풀고 넘어간 겁니다. 됐죠? 다음 39번. 자, 39번을 보면 자 이런 류의 문제 앞으로 계속 등장을 할 거야. 수원, 수투 나가면 계속 나올 거야. 자, 알파 n, 베타 n이 두 분이라고 했습니다. 왜 알파 n, 베타 n이라고 했냐면 개수가 뭘로 돼 있어? 개수가 문자로 돼 있기 때문에 n은 포함한 식이기 때문에 알파 n, 베타 n이 나오는 거고 그 알파 n 주어진 질문을 봤더니 1, 1, 2, 2, 3 이렇게 돼 있죠. 다시 말해서 얘 둘이 세트야. 이것 따로 구하는 게 아니라 얘 둘이 세트라고. 얘 둘이 세트고 얘 둘이 세트란 소리야. 알겠나요? 이 질문 자체는 이런 질문을 갖고 있다. 이 질문은 알파 n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베타 n 더하기 1분의 1에 대한 일반적인 풀이를 해달라 이런 말이야. 는 통분하고 있는 중입니다. 뭡니까?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주어진 식을 이게 알파 n, 베타 n 플러스 알파 n 플러스 베타 n 플러스 1 알파 n, 베타 n 플러스 2를 주어진 식의 곱을 집어넣으면 곱은 n제곱 마이너스 8 합은 6n 플러스 16 플러스 1 대입하는 건 알겠죠? 6n 플러스 16 플러스 2 이렇게 돼서 분모가 지금 n제곱 플러스 6n 플러스 9 이렇게 나오고 분자가 6으로 묶어지면 n 플러스 3 분모가 n 플러스 3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없어져서 n 플러스 3분의 6 이렇게 일반형으로 나온다 이런 말입니다. 됐어요? 여기에다가 1, 2, 3을 넣어서 계산해 달라 이런 문제. 어떤 의미인지 알겠나요?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식을 관찰을 통했더니 질문 자체가 이렇게 세트고 이렇게 세트라는 것을 판단해서 이러한 일반형을 먼저 구하고 그리고 나서 수를 대입하면 된다 이렇게 넘어가는 게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알겠죠? 그래서 자칫 이렇게 푸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 식에다가 첫 번째로 먼저 2를 넣어놓고 풀고 2를 넣어놓고 풀고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고 기본적으로 근각계수 관계를 이용해달라는 문제니까 알파원 베타원을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야. 아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40번 질문이었고요. 40번은 요것만 알면 되겠어. 40번도 마찬가지로 일일이 적는 문제야. 일일이 적는 문제. 근데 여기서 뭐라는 말이 있습니까? 서로 다른 자연수 문제니까 일일이 적어가지고 자연수 쪽을 만족해달라 하는 거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얘를 알고 있어야지. 알파, 베타는 각각
세 개의 양의 약수를 갖는다. 세 개의 양의 약수를 갖는다. 이 수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야. 알았나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런 거지. 약수의 개수가 오면 약수가 짝수개인 게 맞나요? 홀수개인 수가 맞나요? 짝수개인 수가 많습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약수가 홀수개인 자연수에 대해서는 기억을 꼭 하고 있어라. 이런 말 되겠어요. 됐나요? 약수가 홀수개인 자연수는 첫 번째, 자, 약수가 홀수개인 자연수는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약수가 홀수개인 자연수는 제곱수가 되겠습니다. 제곱수입니다. 그래서 뭐에 제곱이 돼야지 홀수가 되는 거야. 뭐 예를 들면 뭐 3의 제곱 곱하기 5의 4제곱 이렇게 나와야 돼요. 얘는 3의 곱하기 5의 제곱의 제곱에서 제곱수입니다. 이해됩니까? 소인수분해 했을 때 이렇게 지수가 다 짝수가 돼야지 약수 홀수계가 되는 거야. 됐습니까? 이 지수가 홀수인 수가 있으면 무조건 짝수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첫 번째 제곱수. 그래서 나온 것이 뭐야? 약수가, 이거는 뭐 당연한 거야. 약수가 한 개인 수는 1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많이 나온 것이 이제 약수가 세 개인 수는 뭐냐? 소수의 제곱이 된다. 이걸 알아달라는 소리야. 약수가 세 개인 수는 소수의 제곱이 된다. 2의 제곱, 3의 제곱, 5의 제곱. 요것만 된다. 이게 세 개가. 이 문제는 요걸 알아달라는 문제가 돼. 그리고는 식을 써보고 어떤 특징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달라 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됐어요? 판별식도 일단 써야 됩니다. 일단. 응? 다음. 541번. 방정식이 서로 다른 네 근을 갖고 절대값이 나왔으니까 우리 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 얘를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이 정도는 알겠지? 이건 알죠? 식을 정리를 두 개를 하면 x제곱 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식 하나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k 넘기면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식 두 개가 있네요. 됐죠? 서로 다른 네 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서로 다른 네 근, 실근이란 말은 없네요. 그냥 서로 다른 네 근이네요. 됐죠? 그럼 이쪽에서 두 근의 곱은 여기 있고요. 이쪽에서 두 근의 곱은 여기 있죠. 맞죠? 일반에서 두 개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여기다 플러스 플러스로 바꾸고 이게 24가 되게끔 해달라 이런 말이네. 쉬운 문제야? 쉬운 문제야? 뭐 실근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실근이란 말이 있었으면 판별식 쓰고 넘어가야 됩니다. 실근이란 말 꼭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다음 43번. 자, 2차 방정식의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의 0의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그림과 같이 알파 베타가 직각삼각형으로 정사각형 둘레 길이를 두분하는 x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정사각형의 넓이와 둘레 길이를 두분하는 방정식이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정사각형의 넓이와 둘레를 구해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어 달라 이런 말이겠네요. 우리가 아는 사실이 뭡니까? 알파 두 근이 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4이고요. 알파 베타는 2라는 조건에서 문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맞죠?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내야 할 게 뭡니까? 이쪽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알아내야겠죠?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놓겠습니다. x로 놓으면 이 길이도 마찬가지로 x가 되나요? 됐어요? 그럼 이 길이는 뭐가 됩니까? 이 길이는 베타 마이너스 x가 되나요? 됐어요? 자, 이거는 닮음을 이용해 달라겠죠? 닮음 두 변의 이웃다는 변의 비가 알파분의 베타는 x분의 베타 마이너스 x 맞나요?
보이나요? 이것분의 이거는 이것분의 이거 쓴 거야. 할무. 그래서 우리 보통 뭐 때 뭐는 뭐 때 뭐보다 이웃한 두 변의 P로 쓰는 게 훨씬 더 쉽게 빠릅니다. 연습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할문동에 있어서 이웃하는 변의 B로 써달라 이거야. 좀 더 식을 정리해보면 이 식에서 베타 X는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X. 얘를 쭉 넘기면 알파 플러스 베타 X는 알파 베타. 오예.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베타. 이런 쉽게 나왔네요. 얼마? 4분의 2, 2분의 1. 한 변이 2분의 1이네요. X가 2분의 1 나왔으니까 또 근각계사 관계를 풀어도 되고 방정식 만들어도 되겠죠. 할 수 있겠죠. 다음 44번. 자, 유진이는 계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이렇게 작성했어. 얘로 잘못 적용하여 2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 1단계 2차 방정식을 요거의 두근 요건 뭡니까? 지금 뭐한 거야? 지금 봤을 때 아하 x 플러스 4를 치환을 했네. x 플러스 4를 라지 x로 치환한 거죠? 여기다가 x 플러스 4를 라지 x로 치환한 두 개의 이 식의 두 근이 PQ라고 놓은 거야. 그렇지. 근데 PQ를 위의 공식대로 풀었다 이런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근각계사 관계 특징에서 두 근이 P 플러스 Q는 P 플러스 Q 요거의 두 근이 PQ란 소리지. 맞나요? 이 식에서 P 더하기 Q 하면 얼마입니까? P 더하기 Q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얘가 사라지고 2B분의 A 플러스 루트 2B분의 A 마이너스 루트 이 말이죠. 두 개를 더하면 B분의 A가 나오겠죠. 맞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두 근의 곱은 P 곱하기 Q는 한번 적을까요? 2B분의 A 플러스 루트하고 곱하기 2B분의 A 마이너스 루트를 곱했다 이 말이네. 는 됩니까? 4B 제곱에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4BC가 된다 이거죠. A제곱 없애주고 4 없고 B 없더니 아하 B분의 C 이렇게 구해놨네요. 이 근해공식으로 P 더하기 Q를 구했더니 B분의 A P 곱하기 Q 했더니 B분의 C를 이용해서 지금 P가 곱이 나와버린 겁니다. 잘못된 근해공식으로. 됐나요? 자, 그 다음 줄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줄 넘어갔더니 그 다음 줄을 봤더니 지금 이제 알파 플러스 4는 P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래 요 식의 근이 알파 베타잖아. 그렇지? 그래서 알파 플러스 4를 아래식에서 지금 P로 놓은 거야. 이해됐죠? 지금 여기가 X가 지금 X 플러스 4인데 X의 근이 알파고 라지 X의 근이 지금 P니까 알파 플러스 4를 P로 놓은 거고 베타 플러스 4를 Q로 놓은 겁니다. 알았어요? 이와 같이 구한 알파 베타가 이 식을 만족을 한다 했죠. 우리가 주어진 것이 지금 안 보이네. 지금 P 플러스 Q는 B분의 A, B분의 C. P 플러스 Q는 B분의 A로 풀었고 PQ는 B분의 C로 풀었다는 것이 지금 나온 거예요. 일단은 자 주어진 식을 봤더니 알파 플러스 5는 알파 플러스 4가 P잖아. 그럼 알파 플러스 5는 뭡니까? 알파 플러스 5는 P 플러스 1이나요? 베타 플러스 5도 Q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요게 2가 되네요. 됐죠? 자, 근해 공식을 지금 P 플러스 Q가 지금 B분의 A인데 주어진 식에서 지금 A, B, C가 이렇게 되니까 B분의 A는 K가 되겠고 B분의 C는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네요. P 플러스 Q는 K이고요. PQ는 마이너스 8이라는 것을 식에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하면 PQ 플러스 P 플러스 Q 플러스 1은 2 이렇게 되네. 이 식에다가 PQ 대신에 마이너스 8 P 플러스 Q 대신에 K 플러스 1은 2가 돼서 K는 9가 되겠다 이거야.
K가 9가 되니까 K 대신에 9를 넣어가지고 올바르게 계산해봐라. 됐어요? 엄청 복잡한 게 식이 좀 길어서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근해 공식에 대해서 이 근해 공식에 대해서 두 개의 합과 곱을 구해봐라 이런 말이 되겠고 얘를 이용해서 넘어가면 되겠다. 식을 PQ로 만들어 달라. PQ로 만들고 나서 K식을 뽑아달라 이런 말이 되겠어요. 알겠죠? 문자도 많고 식도 많아서 넘어가는 것만 이해하면 그래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어요. 다음 45번 보세요. 자, 2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하여 fx라는 새로운 식입니다. 새로운 식 f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알파 f 베타 제곱 마이너스 4베타. 무슨 많이 본 듯한 느낌인데, 자, 이건 좀 연습이 돼야 된다겠어요. 자, f 알파 제곱 플러스 4알파는 0, f 베타 제곱 플러스 4베타는 0 이렇게 되겠죠. 선생식을 이렇게 적는 이유가 있죠. 이런 유의 문제는 우리가 뭘 이용해서 문제를 풀더라?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더라 이거야. 다시 말해서 이건 적지 마세요. 자, 이 식은 어떤 식에다가 fx제곱 적지 마세요. 플러스 4x라는 식에다가 알파를 넣었더니 0이 되고 베타를 넣었더니 0이 됐다 이런 말이야. 다시 말해서 x-알파 x-베타라는 인수를 갖는다 이렇게 해석해 해달라 이거죠. 됐습니까? 식이 이렇게 나오는 식 계속 생각하세요.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식으로 표현된 것은 인수정리, 식을 이렇게 는 0으로 만든 후에 인수정리를 이용해달라 이거야. 됐어요? 선생님 이거 적지 말라 이유는 이거야. 자, 봐. 식을 봤더니 지금 이 식이 지금 쉬워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fx제곱 플러스 4x가 쉬워 보이지 않아. 그렇지. 그러면 좀 더 쉬운 형태로 만들어 보자 관찰을 해봤더니 2차는 어려우니까 2차가 나오면 조금 전에 뭐 했습니까? 근이 주어지면 우리 두 가지를 쓰죠. 첫 번째, 근의 의미, 대입을 통해서 차수를 줄여주고 그래서 합,곱이 나오면 곱셈 공식으로 변형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이런 말이었죠. 그러면 알파 제곱 대신에 뭘 쓸 수 있냐? 이 식의 두 근이 알파였으니까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이 있죠. 그래서 알파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을 넣을 수가 있다는 소리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2차보다는 1차가 더 쉬울 거니까. 이해됐나요? 알파 제곱 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을 넣을 수 있으니까 식이 이렇게 바뀌겠네요. f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플러스 4알파는 0 그리고 f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 플러스 4베타는 0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식을 통해서 인수정리 식을 뽑아냅니다. f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4x라는 식에다가 알파 베타를 넣었더니 0이 됐으니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라는 인수를 갖는다 이렇게 되겠죠. 이 문제가 식이 길다는 게 아니라 식 해석이 어렵습니다. 알았어요? 이런 류의 문제는 좀 경험이 좀 필요하더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퀄 0, 는 0 해가지고 인수정리로 넘어가는구나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무리 작업해야 될 것 같아요. 자, fx는 지금 x제곱으로 된 식이죠. 2차식입니다. 거기다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최고참 개수는 뭐가 되나요? fx가 x제곱이잖아. 그 식에다 우리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넣을 거야. 그럼 최고참 개수가 어떻게 돼? 1이 되나요? 마이너스 1이 되나요? 얘를 집어넣어서 제곱을 할 거잖아. 다시 1이 되겠지? 오른쪽에 2차식이면서 최고참 1 나왔으니까 다 끝났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맞나요? 다 했다 이거야. 알겠습니까? 됐어? 그래서 얘를 치환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는 있는데, 자, 오른쪽 식이 뭡니까 지금? 오른쪽 식은 요거의 두근이 알파 베타니까 요 식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죠. 이해되십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말이잖아. 요 식은 0의 두근이 알파 베타니까 요 식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로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다 이런 말이야. 됐나요? 그래서 이과의 식 나왔으니까 우리가 의도하는 바는 fx를 구하려면 치환을 하면 되겠네요. 적지 마세요. 일단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t로 치환해서 바꾸면 ft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알았나요? 선생님 적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면 질문이 뭡니까? 질문. 식 정리를 굳이 해야 되면 하는 건데 질문이 뭐야 지금? p 플러스 q죠. p 플러스 q를 어떻게 하면 돼? p 플러스 q는 어떻게 나옵니까? x에다 2를 넣으면 나오죠. p 플러스 q는 x에다 2를 넣으면 나오잖아. 다시 말해서 이 식에다가 f1은 1 플러스 p 플러스 q니까 p 플러스 q라는 애는 f1 마이너스 1을 원하고 있다고. 그럼 주어식을 정리하는 시간 낭비하지 말고 f1만 알아내면 되네. f1을 어떻게 알아냅니까? x에다 얼마를 집어넣어?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x에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f1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8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2 플러스 1. 다시 말해서 f1은 얼마나 남았나요? 31이 되겠네요. 이론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p 플러스 q는 10이 되겠다. 이렇게 넘어가야 조금 더 빨리 풀리겠다. 문제 풀다가 식 정리가 목적이 아니면 굳이 식 정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았어요? 식 놔두고 원하는 목적을 찾으면 되겠어요. 이해되시나요? 됐어? 물론 책의 서술형 우리 책 풀이에서는 요 식을 정리를 했을 거야 아마. 요 식을 넘기고 FT로 FX 만들려고 시도를 했어. 알았어? 목적이 그게 아니면 정리할 필요가 없어. 됐죠? 특히 함수값 같은 경우는 정리할 필요가 없어요. 있는 식 대입해가지고 수를 가지고 넘기면 돼. 알았죠? 다음 46번.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에 혹은 알파를 가질 때 알파 세제곱이 실수가 되도록 읽으면서 하는 게 있어야 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허근이 알파는 허수이잖아. 허근이라는 것은 허수이건 알파는 허수인데 세제곱을 했더니 실수가 됐네. 해야죠. 허수인데 독소수 형태에서 우리가 허수인데 세제곱은 실수가 되면 어떤 식으로 뽑아줘야 된다? 알파 세제곱과 알파바 세제곱이 같다는 식을 뽑아줘야죠. 맞나요? 기억하세요? 독소수에서 연습했던 겁니다. 좀 전에. 허수 알파. 근데 허수를 가지고 어떤 표현을 바꿨더니 실수가 됐다는 식에서는 꼭 요 식을 뽑아내야 된다.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자, 요 식이 되니까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바 세제곱은 0이 되는 특징이에요. 맞나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허근이 위 식의 허근이 알파인데 개수가 p가 실수잖아. 다시 말해서 요거의 두근은 알파와 알파바, 알파 플러스 알파바는 p가 되고요. 알파바는 p 플러스 3이 되겠네. 그러면 주어진 식을 뭘로 만들어라? 합과 곱으로 만들어 달라 이거네.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알파바는 루트 알파 플러스 알파바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알파 베타는 아니고 여기서는 알파바가 되겠죠. 양수야 음수야 모르겠네. 양수는 음수는 모르겠지. 다시 말해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자, 이 식을
알파 마이너스 알파바의 세제곱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3 알파 알파바 알파 마이너스 알파바는 0 이렇게 되죠. 자, 요걸 정리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오른쪽식 알파 알파바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알파 플러스 알파바는 p 제곱 마이너스 4p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네요. 요 식을 나는 그냥 K라 넣겠습니다. 일단 K라 넣을게. K라 놓으면 이 식에다 집어넣으면 세제곱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바뀌지 않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K 루트 K 이렇게 하지 말까요? 루트 치환해볼까요? 이 식 자체를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K를 넣겠습니다. 루트까지. 됐죠? 그럼 여기다가 K 세제곱 플러스 알파는 3 P 플러스 3 얘가 뭐가 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K는 0 이렇게 되겠네. 식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산이야 연산이냐. 이 다음 과정부터는 이 식을 양변에 플러스 마이너스 똑같으니까 이제는 상관없죠. 부호가 위쪽이 플러스이면 아래쪽도 플러스이고 아래쪽이 마이너스면 아래쪽도 마이너스니까 그거는 상관없으니까 이 식을 K로 묶어내면 K제곱 플러스 3P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K 대신 다시 원래 있는 수를 집어넣으면 K는 이렇게 여기까지 적고 갈까요? 여기까지 적고 갈게요. K가 0 또는 K제곱 플러스 3P 플러스 9는 0 여기까지 적고 가겠습니다. K가 0이라 했으니까 루트 안에 0이 되려면 이런 거네. 루트 P제곱 마이너스 4P 마이너스 12가 0이 되려면 인수분해가 되나요? P 마이너스 6 P 플러스 2는 0에서 P가 6 또는 P가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고 오른쪽 식은 지금 제곱을 하니까 P제곱 마이너스 4P 마이너스 12 플러스 3P 플러스 9는 0에서 P제곱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은 0이 돼서 질문이 뭔가요? 한번 볼까요? 질문이 뭡니까? 모든 P의 값의 곱이네요. 실수 P의 값의 곱이야. 다시 말해서 이쪽은 지금 인수분해는 안 되지만 실근을 갖는다는 것은 보이죠? 상수함이 마이너스 3이면 실수근을 갖습니다. 곱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 이쪽의 곱은 얼마입니까? 말이 안 되는데? 뭐가 틀렸는데? 마이너스 3. 말 안 되죠? 36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어디서 틀렸을까요? 여기서 틀렸네요. 와우, 완벽하게 틀렸어. 완벽하게 틀렸어. 이거 완벽하게 틀렸어. 여기서 완벽하게 틀렸어. 완벽하게 어쩐지 좀 복잡하게 느껴지죠. 얘는 살려놓고 완벽하게 틀렸어. 무엇을 틀렸냐?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얘를 좀 넘기면 알파 마이너스 알파가 인수분해로 먼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왜? 여기서 알파랑 알파바는 같을 수가 없죠. 허수라고 했으니까 이 조건이 빠져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알파와 알파바가 알파가 허수라고 했으니까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른쪽식 알파제곱 알파바 플러스 알파바의 제곱만 0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넘어가면 치기 쉽네요. 알파 플러스 알파바는 P니까 P제곱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은 0. 아하, P의 곱은 마이너스 3이 되겠다. 이렇게 넘어가는 게 맞네요. 할만하죠?
요것만 알면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여기만. 얘만 알고 있으면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알았어요? 이 식 생각하기가 어려운 거지 생각만 하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 숙제는 이제 2차 함수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됐어요? 2차 함수하고 직선 절반 풀어오시고 다음 시간 좀 어려울 겁니다. 시험 좀 어려울 거니까 일단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과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습 좀 하시고요.